자, 우리가 저속노화, 백세 건강하면 절대로 빠뜨릴 수 없는 위대한 인물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쪽은 스트레스라는 단어를 만들어낸 사람이고, 하나는 웃음치료라고 하는 혁신적인 치료법을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그 이름은 한스 셀리에. 그리고 또 하나는 노먼 커든스. 한스 셀리에, 이 사람은 스트레스를 발견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실험 중간에 A라고 하는 질병을 갖고 있는 쥐에게 A라는 주사를 놨고, B라고 하는 질병을 앓고 있는 쥐 새끼에게 B라고 하는 주사를 놨고, C라고 하는 질병을 앓고 있는 쥐 새끼한테 C라고 하는 주사를 놨어. 즉 원인이 다 틀리죠. 세 마리 ABC 쥐 새끼가 앓고 있는 병이 다 틀렸어. 그죠? 그리고 약 주사를 넣었던 것도 다 틀렸어. 그죠? 틀린 병에 틀린 치료를 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세 마리가 공통점으로 뭔 현상이 나타나면 위궤양이 생기는 거야. 위궤양. 여기 있죠. 위궤양. 그 다음에 부신피질이 비대해져. 부신피질이라는 뭐냐 하면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을 만들어내는 기관이야. 그러니까 스트레스 호르몬을 겁나게 많이 만들어내야 하니까 이 부신피질이 똥똥해졌어. 그리고 반면에 림프 조직은 위축이 됐어요. 림프 조직은 뭐냐면 면역 체계와 관련된 것인데, 이 림프 조직이 위축되었다라는 말은 뭘 의미해요? 바로 면역 체계가 붕괴되었다 이 말이야. 면역 체계가 붕괴되다 보니까 그 결과 어떻게 됐어? 위장이 빵꾸가 나버렸어.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질병을 갖고 있는 쥐새끼들에게 각각 다른 약을 주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 마리가 공통적으로 어떤 현상이 나타나더라. 부신피질이 비대가 되고 림프 조직이 위축이 되고 위장이 빵꾸가 나더라 이 말이요. 그래서 한스 셀리가 생각하면 참 웃긴 놈이네. 이것도 왜 이러지? 이유를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얘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험을 해요. 어쩔 때는 쥐새끼를 아주 뜨거운 곳에다 놔둬보고 돈방에다. 또 어쩔 때 아주 추운 곳에다 놔둬봐. 또 꽉 묶어놓고 옴짝달싹 못하게 해버려.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많이 살펴보니까 전부 다 똑같이 바로 부신피질이 비대하고 림프가 줄어들고 위장에 궤양생더라. 이것을 이름하여 우리는 뭐라 하냐면 일반 적응 증후군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살리에가 결론 내기를 동물도 그렇고 인간도 그렇고 하여간 외부에서 스트레스를 주면 스트레스 때리다는 뜻입니다. 때리면 항상 이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나더라. 이걸 갖다 뭐라 한다? 스트레스를 한다 라는 것입니다. 스트레스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어떠한 경우도 외부에서 조건이 주어진다면, 때리는 스트레스한 조건이 주어진다면 일반적인 증후군이 나타나더라 이겁니다. 이게 스트레스 최초로 만들어낸 사람이 한스 셀리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먼 커든스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미국의 유명 저널리스트, 잘 나가는 저널리스트인데 어느 날 갑자기 뭐예요? 강직성 척추염에 걸립니다. 강직성 척추염에 걸려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병원을 다니는데 병원 사람말이 당신은 이 병은 절대로 못 고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많이 살아도 6개월밖에 못 삽니다. 이 말을 들은 우리의 노먼 커든스는 병원의 문을 박차고 나옵니다. 혼자서 이제 자기가 자가치료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중요한 내용을 어디서 보냐면 잠언, 성경의 잠언 17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웃음은 어쩐다? 마음이 통치한다 그랬죠. 마음 평화롭게 한다. 그런 내용이 있죠. 그리고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잠언 17장 22절. 그 내용을 보고서 깨달은 이제 한번 실시해 보면 깨달은 게 있어서. 그래서 이 사람이 그때부터 계속 재밌는 일, 웃는 일만 해요. 그래서 그때 톰과 제리 있죠. 웃긴 영화죠. 찰스 찰리 채플린 이런 거, 또 실제로 몰래 카메라 이런 것들. 계속 밥을 먹을 때도 웃고 똥을 쌀 때도 웃고 친구하고 이야기할 때도 웃고 심지어 울 때도 웃어.
울 때도 웃었어. 하여간 애는 웃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경직성이니까 손가락에 마비되어 있지 않았겠어. 그런데 갑자기 막 웃다 보니까 언젠가부터 손이 갑자기 딱 움직이는 거야. 기분이 좋았고, 여보! 애기들아! 내 손가락이 움직였다! 이 새끼들아! 빨리 와봐! 막 그랬어. 근데 마누라, 애기들아 막 울고 아빠! 드디어 손이 움직이기 시작했어. 이렇게 우리의 주인공 노먼 커즌스 뭐라 그랬어요? 울지 마라. 웃어야 움직인다. 그 명언을 남았어요. 우리 예수인 장군은 뭘 남겼어요? 명언을?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누구에도 알리지 마라 했잖아요. 얘는 뭘 남겼어? 울지 마라. 웃어야 움직인다. 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이거 누가 그 말했다고요? 노먼 커즌스. 한셀리와 노먼 커즌스를 뺀 백세의 건강은 있을 수 없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오래 살 수가 있을까요? 구체적인 방법. 첫째, 함께 해야 합니다. 함께 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혼자 있어요? 함께 있어요? 함께 있죠? 함께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웃어야 합니다. 울다가도 웃어야 합니다. 웃어라! 그러면 세상이 너와 함께 하리라. 웃어라. 그러면 세상이 너와 함께 웃을 것이다. 한번 그런 의미에서 한번 웃어볼까요? 하! 따라서 해보자. 하! 하! 시작. 하! 하! 우하! 우하! 하하! 우하! 우하! 시작. 하하하! 우하! 우하! 하하하하하하! 우하! 우하! 언니! 웃겨 죽겠어. 내가 울다가도 웃는다 했잖아요. 원해! 와, 이 새끼 존나 웃긴다. 웃을 때는 큰 소리로 웃습니다. 배꼽이 빠이들 웃습니다. 그죠? 시작. 하하하하하하하. 우와! 우와! 와, 얼굴 빨개져도 웃어야 합니다. 이해하죠? 내가 사실은 제대로 웃지 못하고 있어요. 몸이 안 좋아야지. 목이 찢어지는 소리 나죠? 이 앞전에 또 강의는 안 했어야 했는데 해가지고 목이 좀 베렸습니다. 내년에 이맘때 또 다음 생에 저를 만나게 되면 제가 제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이 상해가지고 많이 못해. 근데 숨차게 뭘 해야 한다. 숨차게입니다. 숨차게. 숨이 막히기가 아닙니다. 숨이 막히면 죽어버리잖아요. 숨차게. 그 다음에 부지런히 뭔가 해야 한다. 부지런히. 그 다음 마지막 배워야 한다. 그래서 함께 뭘 하고 웃고 숨차게 뭘 하고 부지런히 뭐 하고 그 다음에 배워야 한다. 자, 함께. 여러분 우리가 라면도 혼자 먹어야 맛있어요? 함께 먹어야 맛있어요? 함께 먹어야 맛있죠. 그 라면은 혼자 라면이 좋아요? 함께 라면이 좋아요? 너라면, 나라면, 우리라면도 있지만 함께 라면이 제일 좋아요. 예? 그럼 라면도 혼자 먹는 것보다 함께 먹는 게 좋다면 우리의 삶도 혼자 살면 좋아요? 함께 살면 좋아요? 함께 살면 좋겠죠. 그래서 혼자 살면은 빨리 늙어버려요. 왜? 외로움 때문에. 외로움은 곧 질병이야. 모든 몸을 병나게 하는 것이 바로 혼자 사는 겁니다. 외로움입니다. 그러면 함께 살면 어때요? 반대로 천천히 늙어요. 천천히. 누가 더 늦게 늙은가 보자 하고 막 경쟁을 하거든. 이해하죠? 그래서 외롭지 않으니까, 외롭지 않다는 말은 정말 많은 좋은 조건을 갖춰요. 육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그래서 외롭지 않기 때문에 오래 산다라는 얘기입니다. 아, 나 목 찢어지면 안 되는데. 다음 강의 못 해버리니까. 나 먹고 사는데 제가요 찢어지기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거든요. 어렸을 때도 쌀떡에 쌀이 없었는데 지금도 쌀떡에 쌀이 없고 밥통에 밥이 없고 가정에는 화목이 없고
씨야. 국가에는 정이 없고. 그다음에 선관위에는 뭐가 없어요? 투표용지가 없죠. 뭐 없는 게 그렇게 많냐. 이 머리에 정신이 없고요. 심지어 가슴에 혼이 없어요. 내가 코미디를 할 시간이 없다는 게 바빠갖고 여러분들 만나고 돌아다니려고 바빠요. 코미디 말이 아파 목이. 코미디 하라는 요청을 많이 받았어. 그렇지 않아도 내가. 그 옛날에 코미디 해봐요. 그러면 별 애들 다 쫓아올 거야. 나한테 옛날 버림받은 애들 한두 명 해야지. 머리 긴 애들이요. 짧은 애들 말고. 하여간 하버드 대학에서 1938년이죠. 그게 약 지금 89년 약 100년 정도를 지금까지도 연구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거예요. 무엇이 우리의 삶을 오래 살게 하느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뭐다? 관계다. 관계. 함께. 관계를 다른 말로 함께. 함께라면 다른 말로 관계라면. 시작. 관계라면 함께라면. 관계라면은 곧 뭔 라면이요? 함께 라면이요. 가장 좋은 라면 뭔 라면이요? 함께 라면. 가장 안 좋은 라면 뭐요? 혼자 라면. 그다음 바다가 육지라면 만날 수가 없어. 갈 수 없어. 우리 어렸을 때 기억나죠? 라면 먹을 수 없는 라면 바다가 육지라면. 조미미 노래. 기억나세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외로운 사람의 특징을 보니까요. 외로움은 담배 한 갑을 피는 거와 똑같아요. 한 갑. 이 사람은 365년에 외로우면 1년 내내 365갑의 담배 피는 거나 똑같아요. 다 이게 근거가 있는 거예요. 이거 그냥 뻥으로 내가 가져온 거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외롭지 않는 사람은 어떤 문제가 있냐. 외롭지 않은 사람은 소위 옥시토신이라는 게 나와요. 옥시토신. 옥시토신이 뭐냐면 엄마 품에 안겼을 때 그 편안함. 사랑하는 사람께 손잡고 있을 때 가만히 있을 때 느끼는 그 편안함. 이 옥시토신이거든요. 이런 것들 나와가지고 혈압을 갖다 다운시키고 스트레스를 다운시켜요. 언제? 함께 라면을 먹고 있을 때. 함께 라면을 먹으면 옥시토신이 막 쏟아낸다 말입니다. 그래서 혈압이 떨어지고 스트레스가 떨어지고 걱정이 떨어지고 주름이 빠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 심리적 근거 함께 우는 것이 어떠한 심리적인 근거를 갖고 있느냐. 일단 사회적 유대는 자존감을 키우고요. 삶의 의미를 가져오는데 요 보세요. 내가 이거 작년인가 어떤 그 복지관에서 막 강의를 하는데 할아버지가 뻘딱 일어나갖고 쌤 잠시 내 마누라 밥 좀 먹여주고 와야겠네요 이러더라고. 선생님 그 마누라께서 그 치매로 병원에 있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예, 맡기면 안 돼요. 내가 항상 세 끼를 제 아내를 먹여야 합니다. 그래요? 그럼 사모님께서 마누라님께서는 선생님이 밥을 준 것도 모르고 다 치매니까 잊어버릴 텐데도 또 불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해야 한다. 근데 그 사실 내 아내는 몰라도 나는 알고 있다. 알고 있는 내가 해야지. 그래서 한답니다. 근데 이분은 여기서 매 새끼를 아내에게 이 밥을 먹여주는 것은 뭐예요? 어떤 자기 자신의 필요성이 있는 거죠. 내 아내에게 나가 필요한 존재야. 그죠? 그래서 이 필요성이라는 것은 곧 나의 자존감이 있는 거야. 나 이래도 내 아내가 치매에 걸리지만 내 아내에 밥을 떠먹여줄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남자야. 왜 그래?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밥을 떠먹이는 역할을 하잖아요. 역할을 한다면 곧 나는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다. 그래서 사회적 유대, 즉 함께 라면을 먹거나 관계 라면을 먹는다. 이 말은 상대방이 있다는 말이죠. 상대방이 있다는 말은 상대에게 나는 필요로 한 존재이고 상대를 위해서 내가 뭔가 일을 하는 역할이 있단 말이에요. 상대가 괴로울 때 술 같이 먹어주고 상대가 괴로울 때 담배를 같이 피워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회적 유대, 즉 함께 라면이나 관계 라면은 좋다라는 얘기가 됐습니다. 또 하나의 옆 사람이 있으면 나의 뇌도 같이 웃는다 이 말인데요. 여러분 이런 말 있죠. 웃어라. 그러면 세상이 너와 함께 웃을 것이다. 울어라. 너만 울 것이다. 이 대사를 어디서 많이 들어본 사람. 이건 사실 미국의 여루 시인의 시인데 어떤 영화의 명대사로 쓰였어요. 그 영화를 아시는 분? 올드보이.
올드보이에서 나와요. 웃어라. 그러면 세상은 너와 함께 웃을 것이다. 울어라. 그러면 너만 혼자 울 것이다. 예, C에서 나오는데요. 왜냐면 이거 내가 웃잖아요. 아까 웃었죠. 내가 웃으면 여러분 기분 막 좋아져. 잠깐 연출하기 위해서 또 목을 또 대표해. 자 봐요. 내가 좀 나를 따라서 해봐. 야 임마 그러니까 일 안 풀리지 새끼야. 시작. 야 임마 그러니까 일 안 풀리지 새끼야. 시작. 따라서 해보세요. 야 임마 그러니까 일 안 풀리지 새끼야. 인사 팍 찌버려요. 말과 표정과 자세 나오죠. 야 임마 그러니까 안 되지. 자 시작. 야 임마 그러니까 안 되지. 한번 따라서 해봐요. 마음 불편하죠. 이때 뭐가 나와요? 스트레스 호르몬이 막 쏟아지고 있어요, 여러분. 예? 그런데 와 진짜 이렇게 하면 이때 뭐가 나와요? 도파민, 옥시토신, 세로토닌 등이 막 쏟아 나와요. 엔도핀. 그래서 결국은 나의 행동이 억지라도 웃으면 이 근육이 억지 웃는 근육을 짓고 표정이 웃는 표정을 짓고 몸짓이 웃는 몸짓을 하게 되면은 이 뇌가 멍청해가지고 우리 주인이 기분이 좋은갑다라고 생각을 해. 그래 거기에 필요한 호르몬을 막 쏟아 부어버려요. 그런데 야 임마 너 그때로 살 거야 하면 엄마 우리 주인 화나는 갑네. 야 코르티솔 쏟아져라. 코르티솔 나가라. 막 쏟아 부어. 즉 언어와 표정과 행동이 여러분의 뇌를 속여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기분이 나빴어. 근데 상대방이 웃어. 상대방이 웃으면 무슨 효과? 뉴런 효과 해갖고 나도 기분이 좋아져. 상대방이 웃으면 내가 기분이 좋아져. 내가 기분이 좋아지면 이 가까이 좋은 호르몬이 쏟아져 나온다 이 말이야. 그래서 함께 라면을 먹어야 한다 이 말이야. 오늘 갔다가 편의점, CU 뭐 이마트 다 함께 라면 바닥 불나버립니다. 비싸져 버린다. 여러분 아무도 몰래 사야죠. 몰래 갖고 막 구매하세요 많이. 그래갖고 나중에 이제 이야기 함께 라면이 그렇게 좋다네 하고 이할지라 이번에는 함께 있으면 이제 함께 만나면 뭐 할 것이요? 웃어야지. 할 일이 뭐지? 화내서 함께 만나면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막 화만 내면 뭐예요? 손해요. 화내면 지만 손해요. 만나면 진짜 웃어야 해. 웃어야 해. 그죠? 아까 노먼 커즌스 이야기했죠. 웃으니까요. 뭐요? 움직이지 않는 손가락 움직이면 되라. 울지 마라. 웃어야 손가락이 펴진다. 기억나죠? 미친년이고 미친놈이고 간에 웃으면 복이 온다고 했어요. 그리고 있잖아요. 선생님 웃으면 미친년이라 말 들을 수도 있지만 도시 사람들 다 웃는다니까요. 같이 웃는다니까요. 다 미쳐본 거예요. 혼자 미치면 이상하지만 같이 미치면 괜찮아요.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의학적인 근거가 있죠. 이거 이제 복잡해요. 복잡하니까 그냥 간단한데 웃으면요. 이 스트레스 호르몬한 코르티솔 절대 잊어먹으면 안 된다. 자, 코르티솔 시작. 코르티솔 시작. 코르티솔. 다 잊어먹어도 이건 외워두세요. 스트레스 호르몬은 코르티솔이라고 해요. 이 코르티솔이 갖다가 줄어들어. 그 다음에 세로토닌. 푸른 하늘을 보면 왠지 그 느낄 때 그 푸른 하늘을 볼 때 느낄 때 그 감정은 세로토닌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평온, 안정, 균형이 상승돼. 엔도핀, 희열, 진통이 막 상승돼. 그리고 이 면도칼 토내도 안 아파버려. 기분 좋을 때는. 와, 딱 기분 좋다. 한 번 더 막 그래. 이거죠. 이 엔도핀 쏟아질 때 면도칼 토내도 안 아파요. 그 다음에 옥시토신, 사랑 호르몬이. 그 다음에 보호사고는 도파민, 면세포 이런 것들 쭉 올라오죠. 다 의학적 근거예요. 내가 그림한 거 아니에요. 심리학적인 근거. 자, 재밌는 게 뭐냐면 하루 15초만 웃어도 우리는 행복한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요. 자, 이 전전두엽이라는 게 있고 이 편도체라는 거 있어요.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편도체를 가지고 있었고 불안을 느끼게끔 돼 있어. 뭐가 바스락거리면 와 저거 토끼인갑다라고 하지 않고 호랑이다 이 생각을 해요. 만약 저거 토끼인 같다 하면 다 잡히면 먹어버렸겠죠. 그래서 인간은 벌써 그럼 지금 호랑이다 하니까 막 도망갔겠죠. 도망간 사람은 살아남은 거예요. 여러분은 비겁한 조상들의 후예들입니다. 도망간 사람들 후예들입니다. 이 편도체 불안, 공포를 억제해버려. 뭐가 전두엽이. 언제? 웃고 나면.
웃으면은 만사형통이야. 누가 죽어도 웃고 호랑이 나타나도 웃고 막 그런 거야. 쉽게 말하면. 그래서 웃으면은 호랑이 나타나도 기분이 좋아. 그래서 편도체가 이제 지 역할을 못 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 호랑이가 있을 때는 호랑이다 하고 도망가야 했지만 요즘 호랑이가 없잖아요. 그죠? 누가 나를 막 죽일 일 얼마나 있겠어요. 그냥 웃어도 돼. 옛날 원시시대에서는 웃으면 안 됐지만 현대사에서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 없어. 항상 웃어도 돼. 365일 내내 웃어도 되는데 옛날에 그 못된 버릇이 있어가지고 이 편도체가 불안과 공포심을 자아낸 거야. 웃으면 어쩐다? 편도체가 억제되어 합니다. 그 불안감 떨쳐버린다라는 얘기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있죠. 제임스 랑게 이론. 행복하기 때문에 우는 것이 우는 것이지, 행복하기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다. 제임스 랑게 이론, 유명한 심리학 이론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조상들에 보면은 우리가 일로, 이 너무나 유명하죠. 숨차게 뭔가 운동을 해야 한다. 숨차게 운동을 해야 한다. 이 땀나게 운동을 한다는 틀려요. 여러분 지금 이 더위에 가만히 있어도 땀나죠. 그리고 땀 많이 나고 지금 방 안에 처박혀 있으면서 에어컨 틀어놓고 선풍기 넣고 음이 땀난다. 나 운동 엄청 했어야 하면 안 됩니다. 그 숨이 멎을 정도로 숨 막히게 운동하면 안 됩니다. 숨 막히면 죽으니까. 그래서 숨차게 운동을 하면 어떤 좋은 점이 있느냐 이 말은 유산소 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 미토콘드리아 유산소 한다면 산소가 이 세포로 들어가요. 우리 이 몸 세포에는 뭐가 들어가요? 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것이 여러 마리가 들어가 있어요. 이 미토콘드리아가 뭐 하는 역할은 뭐냐면 에너지를 만들어내요. 우리가 움직이는 것은 미토콘드리아 세포 속에 있는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를 만들 때 나쁜 활성산소, 소위 말해 자동차가 배기가스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미토콘드리아가 활성산소라고 하는 배기가스를 만들어내. 근데 이 활성산소가 우리 몸을 해쳐요. 근데 유산소 운동을 하면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를 만들면서 활성산소를 덜 만들어내. 그리고 이미 만들어낸 활성산소를 갖다 중화시켜버리는 역할도 해요. 산소가 많이 공급되면. 여러분처럼 이렇게 중년 이상이 되면 30분 정도 숨차게 운동하는 게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걷기, 자전거, 수영. 이건 내 생각이 아니고 이미 남들이 얘기하는 전문가들이 말하는 내용을 제가 그냥 적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심폐 기능이 상승되죠. 심장과 폐 기능이 올라가면서 심장 폐 기능이 올라가면 이거 뭐가 있어요? 뇌가 있죠. 이 뇌는 우리 전체 나 같은 경우 약 1.4kg 정도 뇌가 재봤어요. 그저께 1.4kg 정도 되더라고. 근데 이것은 내 전체 몸무게의 2%밖에 안 돼요. 이 뇌의 무게는 내 전체 몸무게의 2%밖에 안 돼. 근데 이 뇌가 쓰는 에너지는 내 몸이 쓰는 전체 에너지의 무려 20%예요. 20%.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 쓰는 거예요. 이것이. 에너지 낭비형이요. 그래서 포도당과 산소라고 에너지 엄청 써요. 이 뇌가. 그래서 결국은 심폐 기능이 발달하게 되면 뇌로 가는 산소가 막 늘어나죠. 그러면 산소가 늘어난단 말은 뇌가 원활하게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 말은 기억력과 집중력이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억력이 나쁘다 하면은 날마다 유산소 운동, 뛰기를 하세요. 숨차게. 그 뇌과학적 포인트. 유산소 운동을 하면요, BDNF라고 하는 비료, 걸음에 해당돼. 뇌의 걸음, 뇌의 피로. 이것이 증가되어 가지고 우리 뇌세포를 건강하게 만든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또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20대 남성을 딱 7일 동안 침대에 눕혀놨어요. 20대 정도가 되면 가만히 있어도 이 다리가 근육이 생길 나이죠. 그렇게 팔팔한 나이인데 얘네 꼼짝 달싹 못하게 7일 동안 침대에 눕혀놨더니 허벅지 근육 단면적이 3.2%가 줄어들고 근력이 6.9%가 줄어드는데 이 숫자는 뭘 의미하냐면 여러분들이 6년 동안 살면은 줄어든 양이 이 양이야. 6년 동안 여러분들이 6년 동안 줄어들어야 할 양이 20대 남성들이 7일 만에 침대에 있으니까 줄어들어본 겁니다. 그만큼 움직이지 않은 것은 최악이다. 무조건 움직여야 한다. 여러분 지금 건강한 이유는 집에서 여기까지
걸어올 수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옛날에 토끼하고 거북이하고 마라톤 대회를 했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의 예상은 되었고 누가 승리했죠? 거북이가 승리했죠. MBC, 심지어는 CNN, 기타 세계의 여러 방송국 기자들이 옵니다. 거북아, 너는 어떻게 이겼니? 라고 물어봤어요. 거북이가 뭐라는 줄 아세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해가지고 이겼답니다. 자, 근데 이것들이 이제 토끼하고 거북이가 누가 오래 사냐 경주를 했어. 누가 오래 사냐. 그런데 여러분들 아셨지만 이 토끼는 빠르지만 게으른 놈이기 때문에 가다가 잡으렸어. 그리고 우리 거북이는 느리지만 부지런한 놈이기 때문에 부지런히 달렸어. 그 결과 누가 오래 살게 돼요? 예, 거북이가 오래 살게 됐더라 이겁니다. 뭐면 이해할지라. 그래서 몸이 부지런하면 세포가 게으르지 않다. 자, 몸이 부지런하다. 뭐가 막 하고 부지런하면 뭐예요? 세포가 계속 움직이잖아요. 지금 나하고 같이 움직이죠. 그죠? 세포가 나오고 나가 세포잖아요. 세포와 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다시 시작. 뗄래야 뗄 수 없는 쫀득쫀득하고 찐득찐득한 관계. 시작. 뗄래야 뗄 수 없는 쫀득쫀득하고 찐득찐득한 관계예요. 몸과 세포, 나와 세포는 뗄래야 뗄 수 없이 쫀득쫀득한 관계다 말입니다. 내가 움직인다는 말은 곧 세포가 움직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몸이 부지런히 움직여야 세포가 움직인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세포가 움직인다는 말은 아까 세포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도 같이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근데 의학적인 근거를 보면 맨날 뭔가 약속 정하고 일정 정하고 만나서 술 마시고 노래 부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네가 뭐라 생각해? 아, 우리 주인이 아직 은퇴할 나이가 아니구나. 얘가 벌써 술을 먹고 담배를 아직도 피네. 아직도 젊구나 하니까 젊은 놈답게 내가 활동을 해야겠다라고 착각을 해. 뇌는 멍청하다 했어요. 뇌는 내가 웃으면은 아, 우리 주인이 행복하다 하고 웃고요. 내가 화내면요, 우리 주인이 화나는 것 같다 하고 화를 내요. 뇌는 주인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에 따라 행동해요. 자, 그래도 바쁜 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자꾸 사람을 만나고 계획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머리를 쓰고. 그러다 보니까 인지적인 자극, 즉 머리가 똑똑해진단 말입니다. 심리학적인 그거는 뭐냐면 목표를 가진 사람, 목표를 가진다는 말은 약속이 있으니까 약속을 지켜야 할 목표가 생겼죠. 일정이 있다는 말은 뭔가 또 목표가 있으니까 일정이 정해졌죠. 사람 만나면 그냥 만납니까? 술 먹기 위해서 만나, 목표 달성했겠죠. 노래방 가기 위해서 만나, 목표 달성했겠죠. 그래서 목표를 가진 사람은 심리적인 노화를 늦춘다 이 말입니다. 심리적인 노화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와 계시는 분들이요, 본인 나이가 만약 50살이면 여러분들은 다 몇 살이라고 생각해요? 한 내 나이 30살이라고 생각하죠. 다 그러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부지런히 어쩐다, 움직여야 한다. 뭔가 끊임없이 해야 한다. 그래서 게으른 사람들, 부지런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이 달력에다가 이 막대기를 끄어요. 하루 지났네. 또 하루 지났네. 아이고 또 하루 지났네. 그냥 한수 푹푹 쉬면서 아이고 이제 며칠 안 남고 내가 죽을 날도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부지런한 사람은 여기다 짝대기 막대기를 끄는 게 아니라 동그라미로 채워나가요. 동그라미. 아, 오늘 이렇게 이런 일을 했구나. 내일은 이런 일을 해야겠다 하고 여기 동그라미를 쳐나가는 삶. 이게 달력에다 짝대기를 끌 것인가, 달력에다 동그라미를 그릴 것인가, 여러분들이 결정해야 합니다. 그다음 배우자, 뇌를 되살리는 방법. 사실은 인간이 차 사고가 나거나 뭐 부러져 보냐 절단하지 않는 이상 인간의 건강 어디서 결정해버려요? 뇌에서 결정해요. 뇌에서. 그래서 배우는 것은 뇌를 되살리는 비밀이다. 이겁니다. 자, 재밌죠? 배우면 젊음이 쌓이고 멈추면 죽음이 쌓인다. 배우는 사람은요, 진짜 젊어요. 항상 젊어. 아까 우리 이영석 교수였죠. 그 나이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하잖아요. 공부를 하니까 그 젊음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면 젊음이 쌓이고 멈춰버리면 마음도 주름이 생기고요. 정신도 주름이 생기고요. 실제로 얼굴에 이마에도 주름이 쌓입니다. 그러면 이게 왜 그러면 젊음이 좋냐, 젊음을 유지하는데 의학적 그거 나왔죠. 뭔가 공부를 하면 신경가소성이라고 하면 우리는 860억 개의 신경세포가 있어요. 860억 개.
상상도 못할 숫자죠. 그리고 약 100조 개의 이거 연결하는 거 시냅스가 있어. 100조 개, 100조 개 시냅스. 그게 어느 정도인지 상상을 할 수 없어. 근데 이러한 것들이 계속 발전해가지고 신경가소성을 촉진시켜. 신경가소성이 어렵던데 신경가소성은 이 뇌에 새로운 길을 뚫어버린 거 말이야. 새로운 길이 나요. 새로운 길이. 없던 길을 만들어버려. 없던 길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생겨버려요. 그리고 인지애빙 능력이 높아져. 인지애빙 능력이란 뭐냐면 옛날에 이미 길이 있었어. 여러 개의 길이 있었어. 그런데 차를 타고 갔는데 이쪽 길을 막혔어. 그러면 다시 우회하고 다른 길로 갈 수 있는 능력. 이게 인지애빙 능력이에요. 어쨌든 간에 이해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신경가소성이나 인지애빙 능력, 즉 두뇌의 기능을 올린다라는 거 배우면은 우리가 이런 말 있죠. 우리는 태어나서 뇌의 2%도 다 사용하지 못했다. 뭐 아인슈타인 10% 사용했다. 만약 100% 다 사용해봐라. 너도 나도 다 천재가 된다. 이런 얘기 있죠. 근데 사실 우리 뇌는요. 풀 가동이에요. 풀 가동. 100%, 120%, 130%를 이용하고 있어요. 풀 가동, 풀 가동. 그 풀 가동을 한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뇌는 낭창 해가지고 끊임없이 발전을 해요. 그리고 심리학적 근거를 보면 자 내가 뭔가 안다. 공부하고 있다 하면은 자신감이 생기겠죠. 자신감. 이걸 갖다가 자기 효능감이라고 하고 또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겠죠. 저거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자신감이 생긴 거죠. 자, 내 주변에 88세이신 분이 계세요. 내 형님 나하고 나이가 무려 30년 차이가 거의 나는데 내 형님 하는데요. 그 형님이 항상 공부를 하는 분이요. 그냥 머리가 똑똑하죠. 근데 하루는 자동차가 있어. 근데 자동차가 방치된 채 며칠간 차를 안 가져가. 근데 저쪽에 전화번호가 있어요. 전화번호가. 근데 앞에서 보니까 전화번호가 안 보여. 앞에서 보니까. 근데 이 형이 딱 머리를 쓰는 거야. 딱 했더만 잠깐만. 했더니 요걸 딱 드는 거야. 들어가가지고 이 차 뒤쪽에서 카메라를 찍는 거예요. 카메라를 찍으니까 앞에서는 안 보이던 숫자가 카메라를 찍혀. 그래서 이 번호다. 2999번이다. 2990번. 그렇게 생각해내는 거야. 이게 뭐예요? 뭔 능력이 발달한 거요? 인지애빙 능력이 발달한 사람이겠죠. 그러면서 아주 뿌듯하게 생각해. 젊은 내가 해결하지 못한 것을 무려 20년 차이가 나는 자기가 딱 해결해 버렸잖아요. 나는 왜 번호 안 보여 형님? 막 그러는데 이게 바로 인지애빙 능력입니다. 이분은 끊임없이 공부를 해요. 그래서 결국은 배우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 좋은 것이 뭐냐? 이거 실제로 있었던 2023년 호주 모나시 대학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PC 사용, 컴퓨터 사용, 글쓰기, 자서전 쓰기라든지 이런 게 있겠죠. 아니면 소설, 시 쓰기, 일기, 편지 쓰기. 또 여러분 교육 특강 이런 것들이 약 11%의 치매 위험을 감소시키는 1위입니다. 1위. 그다음에 2위 능동지 투명 활동인데 가로 세로 신문지 보면 말풀이 단어 풀기 있죠. 십자 말풀이, 퍼즐 게임, 카드 게임, 체스 퀴즈, 뭐 바둑 뭐 이런 것들 약 9%. 그다음에 뜨개질이나 목공예, 금속공예, 그림 그리기 이런 것들이 약 7%. AI가 발달한 이 시대에는 공부하기에 너무나 편해. 너무너무 쉬워요. 몇십 년간에 걸쳐서 배울 것을 1시간 만에 배워버리니까 뭐 학원 다닐 필요도 없어. 교수보다 더 정확히 잘 가르쳐버려. 그러니까 AI를 배운다든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AI를 사용해서 글쓰기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다. 그러나 AI는 경계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저승노화를 몇 가지 배웠어요. 함께 웃고 함께 함께 라면을 먹고 또 함께 웃고 또 함께 숨차게 배우고 그다음 또 뭐 있었죠? 부지런히 배우고 이제 함께 웃고 그다음에 숨차게 부지런히 배운다. 자, 건강의 과학적인 내용들을 쭉 정리했죠.
함께 웃고 숨차게 부지런히 배우자. 반복되는 것들입니다. 자, 근데 아까도 내가 얘기했던 빨간 거 봐요. 함께 웃고 숨차게 부지런히 배우는 거 모든 실체 활동 어디다? 뇌 활동이다. 여러분이 다리가 분지를 잡거나 막 그런 것을 제외하고는 다 뇌 활동과 관련돼 있어요. 그러니까 뇌를 놀리면 됐나 안 됐나? 안 됐나? 그래서 어쨌든 끝없이 배워야 한다. 이번에 칼 훈이라고 하는 사람이 쥐를 가지고 실험했습니다. 어떤 실험인가 봐볼까요? 이건 제가 AI를 사용해서 만들었고요. 완전히 PC가 아닌 이걸 이용해서 키네마스터를 이용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내가 했죠. 배우는 거 PC 배워라. 여기 있죠. 이걸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누구나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림을 이렇게 다 그린 거예요. AI로. 자, 이 실험에서 확인해 준 것은 이 실험은 처음에는 4개의 쌍, 그러니까 암수 4쌍을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8마리였죠. 그리고 최고 개체수가 2,200마리까지 증가했답니다. 2,200마리까지. 그리고 실험 문제 언제 끝나면 4년하고 10개월 만에 약 5년 하다가 이제 끝내버렸습니다. 자, 여기서는 뭐요?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환경 안에서 쥐새끼 한 마리도 고양이 한 마리도 보이지 않고 모두 먹을 것도 준비되어 있고 공간이 넉넉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2,200마리까지 성장하고 나머지는 다 죽어가 버리는. 그래서 너무나 완벽한 조건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것이 우리 인간의 삶에 어떻게 빗대어 설명할 수가 있을까요? 자, 먹이가 풍부했다. 먹이가 풍부했다. 돈이 많이 갖고 안 된단 말이죠. 돈만 많이 갖고 안 돼. 집만 좋아갖고 안 돼. 뭐가 좋아해? 관계가 좋아해. 관계를 하면 뭐가 한다 이 말입니다. 예? 관계가 좋아한다는 거죠. 근데 공격성과 무관심이 증가했어. 공격성은 사실 자연 상태에 놓여야 하는데 안에서 싸워야 할 이유가 없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우게 돼요. 재밌죠? 공격성이 생기고 무관심이 증가했다 이 말입니다. 공격성이 생겼다 이 말은 긍정적인 사고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웃으면 긍정적인 사고를 하게 된다. 그리고 면역력이 증가한다. 그것도 얘네들은 움직이지 않았어. 아까 뭐 숨차게 살아라 했잖아요. 움직이지 않았다. 그럼 어떻게 한다? 움직여야 한다. 그래서 몸을 써야 몸과 뇌가 살아난다. 역할을 잃어버렸어. 역할을 잃어버렸다. 뭔가 할 일을 안 해버렸단 말이잖아요. 그래서 역할과 목적이 노화를 늦춘다. 그래서 우리는 어찌한다? 부지런히 살아야 한다. 그 다음에 새로운 행동이 사라졌어. 뭔가 새로운 걸 할 줄 몰라 애들이 이제. 왜? 너무나 완벽해버리니까. 새로운 일이 필요하지가 않아. 그래서 배우는 일이 없어. 그리고 엄마들이 얘기들이 그 새끼를 깠으면 새끼들한테 뭐가 교육을 해야 하잖아요. 근데 교육할 필요 없어. 다 완벽한데 교육 안 해줘도 살게끔 되는데. 그래서 배우지가 않아. 그래서 얘들이 머리가 멍청해져 버렸어. 그래서 이 카르의 쥐실험을 통해서 이 5가지 함께 웃고 숨차게 부지런히 배우자가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재밌죠? 사람은 편안해서 오래 사는 것이 아니다. 편안하면 우리 빨리 죽어버려요. 아까 일주일 내내 침대에서 딴짓거리 하지 말고 놀으라 했죠. 20대에게. 그랬더니 어떻게 해서 근육이 무려 6.9%가 사라졌죠. 그래서 편안하면 사람은 빨리 죽는다. 연결되고 움직이며 배우기 때문에 건강하게 오래 산다 라는 얘기가 되었습니다. 자, 100세 건강의 꿀팁 감사일기. 감사일기. 여러분 감사일기를 왜 써야 하냐면 실제로 실험했어요. 마틴 셀리그만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학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감사일기로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사람이에요. 마틴 셀리그만. 이 사람이 실제로 사람들에게 일주일간 감사일기를 쓰게 했어. 하루에 3개씩. 그것도 밤에. 아침에 쓰면 의미가 없어. 밤에 써. 밤에 쓰게 했더니 행복감이 증가하고 우울감이 감소하더라. 그리고 일주일간 썼는데 저 미래 6개월까지도 그 효과가 가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왜 그러느냐. 이 사진기 있죠. 제가 사진을 찍거든요. 여러분 감사한 일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감사한 일, 우리 아들이 서울대학 들어갔다, 장가를 갔다, 손자를 낳았다, 복권에 당첨되었다,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요? 자주 안 일어나죠. 그럼 감사한 것을 어디서 찾아야겠어요? 작고 소소한 일을 찾아야겠죠. 길 가다가 꽃을 보면 어머 예쁜 거. 요즘 아이들이 없잖아요. 저는 요즘 행복한 게 언제냐면 임산부 볼 때가 제일 행복해요. 그 애기들 걸어가는 모습 볼 때 행복해요.
어머 예쁜 그 저것들, 진짜 우리 미래의 기둥들, 뭐 이런 거 생각하면 막 행복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진을 찍듯이 세상 살아와. 사진 찍는단 말이야. 사진 찍으면 뭐가 달라지냐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 예전에 안 보던 것들을 보게끔 돼. 사진가는 그래요. 사진가는 새로운 시선을 갖고 새로운 관점에서 사물을 바라보거든요. 근데 감사의 얘기를 쓰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새로운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거야. 그래서 하루 동안에 어떤 10가지 사건이 일어났어. 9가지 사건은 좋은 사건이었어. 근데 그중 하나가 엄청 나쁜 사건이었어. 부장한테 야단을 먹었어. 그러면 9대 1의 비율이잖아. 좋은 거 9개, 나쁜 거 하나잖아요. 근데 나를 하루 종일 불행하게 만드는 거 뭐예요? 부장한테 욕도 먹은 한 가지야. 그죠? 그래서 이제 감사의 길을 한다는 것은 한 가지가 지워버린 것이 아니라 9가지를 한번 훑어봄으로써 자연스럽게 마음이 편안해지고 잠을 잘 자게 돼. 저녁에 하라는 이유가 감사를 언제 써야 한다? 잠자기 전에. 잠자기 전에 마음이 편해야지 깊은 잠을 잘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는 뇌의 시선을 바꾸는 훈련을 하게 된 거예요. 새로운 관점을 보는 거야. 9가지 좋은 점보다도 한 가지 나쁜 일에 초점을 맞추는 게 인간이었죠. 아까 얘기했죠. 인간은 부정편향이 있어요. 뭐 빠지락거리면 좀 사자다 하고 도망가는 그런 경향이 있어. 원시적부터. 근데 요즘은 사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그렇게 도망다닐 필요가 없거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유전자 속에는 도망가는 습성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도망가는 훈련을 하지 말고 뭔가 찾는 꽃밭 속에서 꽃을 찾고 있는데 이상한 것이 보니 우미 호랑이 꼬리네 하고 도망가는 일이 없도록 뭐요? 호랑이 꼬리는 무시하고 좋은 꿈만 봐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감사일기를 써라. 그래서 실제적으로 감사일기에 대한 평가는 이미 나와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봉사. 아까 감사하는 마음은 뭐였어요? 나의 시선을 바꾸는 거였죠. 나쁜 일에서 좋은 일을 바꾸는 것이 감사 편지 쓰는 거였죠. 근데 봉사는 뭐냐면 나에게서 타인에게 또는 나로부터 우리에게로 돌리는 겁니다. 라면은 가장 좋은 라면 무슨 라면을 했어요? 아까 관계 라면, 함께 라면이었죠. 나 중심에서 함께 라면으로 같이 우리 쪽으로 관심을 돌리는 거야. 행동을 돌리는 거야. 그래서 함께 라면을 먹게 되는 거야. 봉사는 같이 하는 거잖아요. 함께 라면 먹는 게 봉사잖아. 그래서 보니까 뇌의 방향을 나에게서 우리를 바꾸는 훈련을 하는 것이 바로 봉사다. 그래서 봉사 효과, 몸을 활력 있게 젊게 만든다 해서 실제 여러 가지 이렇게 결과들이 다 좋게 나오죠. 고혈압 없애고 우울감 없애고 사망률 없애고 삶의 만족도 증가시키더라라는 겁니다. 아까 전에 감사일기는 사진 찍는 것과 같다라면 이번에는 이 봉사는 꽃밭을 만드는 겁니다. 꽃밭을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요? 우리를 위해서 만드는 거죠. 그래서 꽃밭은 사진가 꽃밭을 만들어 놓으면 그걸 찍는 건 누구요? 사진가죠. 그래서 꽃밭을 만드는 것이 바로 봉사활동이다. 근데 재밌는 거 봐볼까요? 미시간대 실제로 2003년에 한 연구인데요. 65세 이상 423쌍이니까요. 곱하기 2를 하면 846명인가요? 846명을 5년간 연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남을 도와준 사람은 100명이 있다면 10명밖에 안 죽었는데 남을 돕지 않은 사람은 100명이 있다면 20명이 죽었어. 이게 돕지 않은 사람이 무려 2배가 더 많이 죽더라. 도운 사람은 무려 2배가 덜 죽더라. 돕게 되면 한 끼 라면을 먹으면 어떻게 되더라? 안 죽더라 이 말이 한마디로 말하면 안 죽더라. 잘 안 죽더라. 그래서 봉사활동은 꼭 해라. 여러분 착하네요. 여기 와서 우리 대한민국의 그 미래는 밝다. 이게 너는 지금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을 나 일찍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사실은 강의를 재밌고 웃기게 하는 스타일인데 안타깝게도 몸이 안 좋은 이유로 안 나와요. 에너지가 넘쳐야 해. 에너지가 넘쳐야지 막 하는데 에너지가 넘치지 못해서 재미있는 강의를 재미없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전달한 내용은 좋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질문 있으세요? 없죠? 질문이 있으면 다음 주 토요일 날 강의가 재미없어집니다. 다음 토요일 날 치매 예방과 관련된 강의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